뭐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처럼요. 특히 우리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보수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지켜야 될 가치, 바람직한 질서 이걸 좀 유지하는 쪽을 원래 보수라고 하죠. 네. 뭐 진보라고 하면 이제 뭘 때려부시자 이런 것보다는 똑같은 더 나은 목표를 이루는데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그런 걸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켜야죠. 그러면 그게 없으면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잖아요. 네. 기본적인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질서가 헌법 질서죠. 그런데 이 헌법 질서를 어기는 그것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보수의 이름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자가당착이에요. 네. 지금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다. 무너지는 토대를 복구하는 과정. 예.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난 아주 기본 중에서도 기본에 관한 문제죠. 예. 그게 더 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란은 극복됐는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사 반란 상황이죠. 근데 이게 착각이 있는데 군은 대통령에게 충성한다.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통수 체제죠. 통치 체제죠. 체제의 최고 상징. 네. 결국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임시로 행사하는 권력을 대통령 자연인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자신을 향해서 자연인을 향해서 충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총구를 댄 거죠. 네. 그래서 반란인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명령한 걸 따랐는 게 어떻게 반란이 될 수 있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존재가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수탁자. 네. 이게 헷갈린 거예요. 예.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일단 이번 계엄 사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위대한 국민의힘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좀 빠른 속도로 대응한 건 맞는데 그건 과정인 것이고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국회를 사실 봉쇄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만약에 그 군인들이 시민들의 제어 없이 대량으로 수백 명이 국회 안으로 밀고 들어왔으면 그렇게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더라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죠. 그 점에서 저는 정말 위대한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 그 힘 말고 예, 국민의 힘. 국민의 저력이 있었다고 국민의 생각해요. 저력.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제가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고 예. 현실이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음. 그리고 정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은 사상가가 아니에요. 네. 사상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자겠죠. 만약에 있다면.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또는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우리 국민들의 삶이 현실이 달려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정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의 명령이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최대한의 공통 분모, 국민의 요구, 필요,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중요해요. 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념과 가치를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뭘 위험한 일을 저지른 거나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보수나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둘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성향의 문제예요. 현재 있는 뭐 굳이 단순한다면 저 산을 넘어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전통적으로 길이 있어요. 산을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길. 예. 그래서 그 길을 원래 쓰던 길이니까 포장도 하고 뭐 필요하면 터널도 내고 더 잘 가게 하는 뭐 그런 보수적 입장도 있죠.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왼쪽으로 산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터널을 통째로 뚫어버리면 네. 훨씬 빠르게 안전하게 비용 적게 할 수 있다고 누군가 주장을 하지만 그게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논쟁들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새로 길을 한번 내보자. 네. 이게 이제 진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목표는 같아요. 저 산을 최대한 빨리 넘어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목표는 같지요. 네.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봐요. 예. 그래서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싸우는 거 저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합리적 논쟁의 영역일 때만. 네. 근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옹호한다? 제가 이런 얘기 참 직접적으로 하긴 좀 그런데 뭐 날짜 계산 이상하게 해가지고 시간으로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간 계산해서 풀어주고 예. 다시 원상복구. 네. 유일무이한 전후무한 네. 유일한 예외를 만들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군사 반란 수계라고 예. 하는 그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걸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막 옹호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은 아까 그럴 수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 나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 이거라도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예를 들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도 꽤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정치를 책임지는 책임자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최소한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동조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수라고 하는 지금까지 보수라는 이름으로 예. 또 진보라는 이름으로 서로 경쟁해 왔지만 이게 진짜 보수냐?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네. 제가 농담 삼아 나보고 자꾸 진보라 그러는데 내가 진보 맞다. 네. 진짜 보수다. 네. 라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거든요. 아, 왜냐면 진짜 그- 보수의 준말이에요?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네. 네. 틀린 말은 사실 아닙니다. 예. 네. 지형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 민주당도 현실 정당이고 소위 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소위 수권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이냐 분배냐 네. 경제냐 복지냐 이게 다른 얘기냐 아닙니다. 네.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근데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거냐죠. 네. 더 많이 내세울 거냐. 예, 더 많이 내세울 거냐? 네. 우리는- 제가 조금 네, 잠깐만요.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보수를 참칭하고 있던 정치 세력이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보수의 영역을 떠나서 가버렸어요. 네. 제가 산으로 갔다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는데. 물론 아직 아니라고 남아 하죠. 있다는데. 물론 남아있겠죠. 아, 예,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100% 점령은 못했죠. 네. 100% 차지하지는 못했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주공산을 만들고 후퇴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경제 문제나 이런 건 너무 심각한데 네. 최근에는 조금 뭐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이 나라 국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저희가 보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영역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우리 네. 민주당은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 안보 상황도 매우 위태롭다. 외교도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도인데 예. 원래는 중도 중에서도 왼쪽으로 살짝 가까운 중도인데 점점 오른쪽 영역이 비어 있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소망하는 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보수가 정확하게 좀 세탁을 좀 해가지고 수구 반동은 좀 밀어내고 예. 진정한 합리적인 보수로 재편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저는 대한민국의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는데 전적으로 맞습니다. 공감해요. 네. 예. 저는 그 대대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네. 예를 들면 범칙금 이런 것도 이런 걸로 처리해도 충분한 일들을 다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예. 네. 하다못해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한번 겪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네. 대리 처방이죠. 대리 처방이요. 누가 대신가 이거 네. 그 형이 참 어머니 대신 아들이 가가지고 네. 엄마 오늘 아파서 못 왔어요. 그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렇소. 의사는 징역형 1년 이하인가 그런데 그 대리 처방 받아간 사람 5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합니다. 아.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건 사실은 그냥 딱지 그 네. 정도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과태료. 근데 이걸로 사실 처벌하고 필요에 의해서 악용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네. 하여튼 뭐 단기법 1년 이하 뭐 이런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무슨 네. 규제 조항을 하나 만들면 다 처벌 조항 만드는 거 네. 그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민주당이 만든 거라고 다 그러시는데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네. 대부분이 민주당이 만드는 만드는. 대부분이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달고 그때 만들어진 조항만 네. 해도 수십 개 조항이 다 처벌 네. 조항을 달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어쨌든 이거는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규제 만능주의는 사실 문제가 있다. 저도 네. 공감합니다. 네. 규제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는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2시간 이 얘기 중에 통계가 엉터리다.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건 예, 한번 알아보시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공식 통계로는 어쨌든 우리가 연간 노동시간이 어쨌든 OECD 국가 예. 중에서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사실인데 정부 때 통계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OECD 통계. 통계인데 통계예요? 예. OECD 네. 통계인데 네. 그 통계라는 게 대부분 OECD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각 국가가 리포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리포트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아니 이게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징표는 하나 있죠. 네. 과로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 과로사 비율이요. 네.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거. 네. 이건 팩트예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것도 또 따져봐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런 약간 건 문제 나중에 얘기로 좀 한번 따지는 시간을 다시 따로 한번 마련해봐야 될 하는데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는 원래 자리로 좀 되돌아와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보수냐 진보냐 문제는 매우 상대적인 거다. 네. 네, 상대적인 거고 예.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체제가 지금 내란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격동기이기도 하고 엄중한 시기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보수가 수구도 아니고 반동적 행태를 네. 보이고 거기에 국민들은 아까 우리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안감 네. 잘못된 건 맞아. 그러나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지켜야 돼. 이 생각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불안감, 네. 또 불신이겠죠.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해소해야 될 중대한 과제입니다. 네. 과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그런데 이거는 대중들의 정서고 그런 나라를 책임져야 될 주요 정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옥석을 가려가면서 이거를 이 나라를 벼랑으로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저 서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동쪽으로 뛰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서쪽도 아니고 죽음을 향해 뛰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걸 동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네. 모든 것은 네 탓이야. 우리는 아무 아니, 잘한 것이 없어. 그렇게 할수 없어요. 국힘당이 뭔가를 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 그거는 좀 상황을 좀 보고 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치란 네. 너무 변동사항이 많아서 가정에서 뭔가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네. 있어요. 네. 정치는 표가 중요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상대로 기망을 해가지고 표를 얻을 수는 없어요. 네. 대중들은 그 정도를 판단할 능력이 됩니다. 보통은 전문가들이 빠지는 착각이 내가 대중들의 판단 역량보다 내가 더 나아라는 네. 착각이 빠져. 특히 정치 영역이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전 대중들의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 안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믿는 쪽이죠. 매표적이다 개별 정책을 보면 요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전제가 약간 좀 다르세요. 네. 뭐냐면은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를 두고 주로 하는 얘기일 텐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려왔던 정당이 제대로 경제 정책을 해왔냐? 안 했죠. 박정희 시대 때는 했죠. 예. 그 향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후광이 남아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거의 참칭 보수가 됐는데 네. 뭐 국힘의힘은 예. 네, 여기는 실제로 경제 네. 정책에 대해서 보수적 정책조차도 내지 않았어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보수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사실 반대죠. 예. 어쨌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그 이전에도 좀 표가 좀 덜 났는데 예를 들면 진보적 정책들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덜 드러났는데 경제 회생 또는 경제 성장 아니면 이 나라 산업의 재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에
광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깐 거예요. 네.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FTA 체결을 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비난받으면서. 네. 그걸 몇십 년 먹고 산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반대했던 사람인데. 전부 노무현 대통령 FTA를 그때 TV 토론 뭐 언론 다니면서 방한 사람은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켰던 우리는 뭐 반대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또 해안을 가지고 훌륭한 결단을 네, 해낸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또 거기도 그러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일본 문화 개방을 했지 네.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원하되 간섭 안 한다. 그래서 문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꿔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소위 문화 강국이 된 토대가 사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문화도 하나의 거대 산업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경제 의제를 게을리 해오다가 제가 갑자기 경제 의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를 들면 연금 문제는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이 네.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윤 대통령하고 좀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정말로 고심했어요. 예. 네. 그 한번 만났잖아요. 그 만났을 때 윤 대통령께서는 만나기 전에 모 교수를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네. 제가 3시간 넘게 얘기를 네. 했는데 그때 이런저런 제안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대로 안 됐죠. 사실 우리가 그 사양했어요. 예를 들면 총리 추천해라, 뭐 장관도 추천해라, 뭐 네. 등등이 있었는데 네. 네. 추천한들 그가 실권이 있을 거면 과연 제대로 하도록 그 여지가 있겠냐. 예. 근데 뭐 임명 추천한다고 이게 구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 보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까? 아예 안 했죠. 그거 안 한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네. 전체적으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추천했다가 사고 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안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또 만났어요. 한 2주 정도 후, 2, 3주 예. 후 정도 또 만났는데 저는 이때 예를 들면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뭔가 물꼬를 튼다. 지금처럼 막 서로 죽이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만나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뭔가를 보여주더라. 예. 라는 걸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윤 대통령 또는 윤 정권에게도 도움이 되는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선물이라면 선물이고 합의 가능한 2가지 의제를 네. 들고 왔습니다. 네. 그 하나가 뭐냐면 연금 문제였어요. 연금 네. 문제. 지금 약간 기억을 회귀해 보시면 회상해 보시면 날지 모르겠는데 원래 보험료 13%로 올리는 거는 네. 대충 합의가 됐고 네. 소득 대체율 네, 대체율. 그거를 네. 민주당은 50% 국민의힘은 뭐 43, 2 뭐 이러고 있을 때 네. 마지막으로 제가 44로 40 갔죠. 5로 갔습니다. 네. 45 하자. 국민의힘 44 하자 그러고. 네. 그럼 제가 발표할 때 1%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대통령이 네. 에이 이거 44% 합시다. 이러면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연금 얘기를 한 겁니다. 1% 차이였으니까요. 네. 보기 좋잖아요. 저 44.5든 뭐 44.1이든 아니면 그냥 44 받으려고 마음먹고 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얘기도 했고 여지가 있다. 그 차이 가지고 그걸 끝까지 무산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이분이 다음 국회에서 넘기자 그러더라고요. 네. 넘기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하실 생각이 없나 보다. 네. 이게 또 다음 남아있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의료개혁 문제였습니다. 네. 왜요? 그때 당시에 의료계는 10년간 500명씩 늘리는 것 정도면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예. 문재인 정부가 400명씩 10년 늘리려다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500명은 받겠다는 게 의료계 태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 2000명씩 5년 머리 과격하게 급격하게 할 필요가 있냐. 교육 문제도 있는데 네. 10년 정도로 분산시키고 인원수를 조금 조정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한 600명, 뭐 5, 600명 이런 정도 10년 이걸 얘기를 하면 타협이 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의료개혁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얘기가 진척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후에도 계속 2,000명을 고집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쉽죠. 근데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투쟁 일변도로 막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특히 작년 총선이 지나면서는 실제로는 국회는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 돼버렸잖아요. 네. 압도적 책임이 생긴 거예요. 네. 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특히 이제 새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공언을 하셨잖아요. 합의되지 않은 건 다 거부한다. 여야 합의 거부권- 처리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써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의회의 입법권이 행정권의 종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는 소수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입법 금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반인권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 권력 잡겠다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 공소시효 살인죄도 없는데 네. 네. 그거 없애야 되잖아요. 예. 이거 거부권 행사됐습니다. 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거부권들을 마구 행사를 하니까 결국은 극단적으로 부딪혔는데 네. 물론 100% 그들만의 잘못이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협상을 더 노력했더라면 대통령한테도 제가 그 후에도 만나자는 얘기를 형식적으로 몇 번 했지만 실제로는 그때 이후로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때 한 2시간 만나고 나니까 네. 협상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나서는 만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예. 네. 예, 그것도 저희가 좀 더 했어야 되나? 좀 더 더 매달려 했어야 되나? 예.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합의를 끌어냈어야 되나? 이런 반성도 하죠. 예. 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라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죠. 근데 뭘 할 때 행복하냐?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누군가를 억압하는 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세상이 내 손 때문에 바뀌어가고 내 손 때문에 바뀐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죽을 사람이 살고 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그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 수천억의 이권이 있는 사업에서 어떻게 남들은 50억씩 100억씩 막 받아가는데 본인은 50원도 안 받았냐 억울하지 않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장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예. 전 그게 질문이 매우 너무 진지해서 제 기가 차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믿겠지만 그런 거 탐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가끔씩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요새 그 여당 정치인들만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정치하시면 행복하십니까? 정치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거든요. 네. 정치인이 막 괴로워하는데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안정해지죠. 행복한 길이 뭐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말 권한을 가지면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5년. 제가 시장도 8년 해봤는데요. 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도지사는 3년을 했는데 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로 짧은 시간이고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일단 그렇게 막 뒤져가지고 누구를 막 표적 삼아서 뭐 해서 막 괴롭히고 이게 일단 취미도 아니고 즐겁지도 않고 네. 거기에 미련을 가지 만큼 시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냥 지금의 마음 상태는 최소한 그래요. 지금까지는 안 그래 왔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도 제가 취임한 그날 이후부터는 내가 부정 비리는 용서 못한다. 예. 네. 근데 그 이전 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 걸리지만 말아라. 검찰 수사 협조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성과를 내서 인정받았죠. 네. 네. 제가 경기도도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제가 누구 내쫓은 일이 없어요. 무슨 기관장 이런 사람들 뭐 학대해가지고 막 괴롭혀서 내쫓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성과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일 잘했다고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국정은 더하죠. 국정은. 그래서 정치보복 얘기는 너도 당했으니까 하겠지. 그런 의심 많이 하잖아요. 예. 네가 그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냐. 네. 네. 그건 그대로 해결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없는 거 만들거나 없던 거 막 뒤져가지고 막 억지로 이런 거를 정치보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를 잡으려고 최소한 수십 명, 5, 60명 검사들이 지금까지도
법정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소위 생활범죄 이거 처리를 못하는 미제 사건이 몇 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네. 통계적으로. 예. 전세 사기 당한 사람, 무슨 뭐 횡령 배임을 피해 입은 사람, 뭐 온갖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 처벌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게 제가 행복하겠나? 저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도 없고. 네. 또 한 가지는 지방정부 얘기인데요. 네. 그 대표님 저희 짧게 짧게 할게요. 예, 짧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특별히 더 부패하지 않습니다. 네. 의외로 네. 오히려